자, 이번에는 잠깐 나라 밖에 예의주시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최후의 항전이라도 혹시 각오를 한 걸까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도심 광장에 심상찮은 그림이 하나 내걸렸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마치 공격을 받은 듯한 이미지인데요. 피해 젖은 성조기 형상까지 하고 있어서 충격을 낳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진으로 가보죠. 자, 이게 이란 테헤란 도심에 걸린 건데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미국과 이란의 이제 갈등이 사실 일촉즉발 상황으로 사실 치닫고 있는데요. 저 성조기는요, 이란 정부가 직접 내걸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어떤 문구가 써 있잖아요. 저기 문구가 뭐냐면 바람을 뿌리면 회오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성 문구인데요. 지금 이란 정부가 저렇게 피 묻은 성조기를 내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에서 이 리건 항공모함과 구축함 세 척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공습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이 위기감에 그렇게 위기감과 이 두려움을 저렇게 경고성 문구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란 도심에 저런 피에 젖은 성조기가 내걸렸다면요. 자,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이죠. 후티 반군이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자, AI 영상이지만 보면은 불타는 선박의 모습과 함께 곧이라는 문구까지 지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제 후티 반군이 공개한 게 맞다면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상당히 좀 민감하네요? 항공모함이 뜨면은 주변 국가들은 긴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모함이 보유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운영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모함에는 최첨단 전투기 F-35를 포함해서 90대가 거기에 적재가 돼 있는데요. 최대 하루 240번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린 폭탄 양이 거의 대도시 하나를 갖다가 뭐 가루로 만들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무력에 실려 있는 거고요.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자체 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축함과 잠수함이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데 이 구축함과 잠수함에 그 유명한 토마호크 미사일 이게 30여 발이 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뭐 보면은 전투기가 막 실려 있고 한데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적에 하나 떠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웬만한 대도시 하나는 정말로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란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의 대도시에 맞먹는다.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한 대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작은 그 소규모 나라의 한 군사력과 맞먹는다. 이 정도라는 말이 돌 정도인데 이렇게 군사 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보통 이제 힘을 과시할 때 이 항모를 보내곤 한다고 해요. 특히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있잖아요. 이때도 미국 항모부터 출격시켰다면서요? 그렇죠. 그때가 1976년 8월 18일. 우리는 흔히 줄여서 8.18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미루나무 그 제거 작업을 하던 미군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군이 와서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그때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엔터프라이즈호 그다음에 미드웨이호 이 두 척이 핵 항모인데 이걸 우리 동해로 진입시켰어요. 실제 거기에서 발진한 F-4 전투기들이 우리 그 비무장지대 위까지 선회하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그래서 당시 그 70년의 국제 정세는 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더 이상 확전은 안 됐습니다만은 미군이 그렇게 힘을 과시했고 북한이 정말 한마디로 완전히 쫄았었죠. 그래서 최근 또 이제 그 링컨호라는 핵항모가 있는데 지금도 동해에서 늘 대기합니다. 그래서 30분 내면 북한 영공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은 이 미군 항모에 대한 그 관심과 긴장도를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이 상당히 겁을 먹었었다라는 또 역사적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란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박 교수님. 사실 이란이 이 항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좀 작전을 펼치려고 하면 그 전에 항모부터 출격시키는 일종의 패턴 이런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두로 생포 장면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두로 생포 작전이 시작되기 한 달 반 전에 간 게 바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었어요. 그때도 예.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가면 그 뒤로부터 한 달 반 정도면 이미 이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세팅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항공모함이 갔다 그러면 그 뒤로 한두 달 안에 미국이 그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항공모함이 갔다는 얘기는 유사시에 한 달 반 또는 한두 달 안에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이라든지 또는 친이란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친이란 세력들이 초긴장 모드로 사실상 전쟁 대응 준비로 이렇게 태세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링컨함, 중동으로 보냈다는 그 링컨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이 항모를 이제 중동 쪽으로 보냈다는 거는 진짜 버튼을 누를 거냐 말 거냐. 트럼프에게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넓어졌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And we'll see what happens. It's a big force. We have a big force going toward Iran. I'd rather not see anything happen, but we're watching them very closely. 자, 그런데요. 아까 이제 관세 얘기 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세게 질러놓고 시간이 지나면 좀 한 발짝 물러서는 패턴을 종종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자 보면은 타코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겁먹고 물러난다 이런 뜻인데 온라인에서 이런 풍자 밈들 이런 게 사실 트럼프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이래가지고 이제 타코 하는데요. 사실 타코 하면은 멕시칸 음식 떠올리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트럼프의 타코적인 행태를 의미하는 걸로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관세나 아니면 국방비나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항상 타코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밈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항모까지 보내놨는데 또 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반, 조롱 반 섞인 걸로 지금 밈을 네티즌들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세를 꺼내는 것처럼 항모 보낸 것도 비슷한 패턴 또 아니겠냐. 물론 뭐 베네수엘라 때는 실제로 공습이 있었지만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성 평론가,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과 좀 전면전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핵시설을 또 공습했던 거, 이때 포로드 핵시설 저렇게 공습했던 게 불과 반년 전이니까 진짜 감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밀 타격,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저게 큰 후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면전은 양상이 달라요.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은 있어요. 항모가 대기하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미사일을 먼저 좀 발사한다든가 아니면은 항공기를 전투기를 탑재해서 바로 좀 정밀 공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유조선을 납포해서 좀 위협을 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군사적 그런 옵션은 있습니다만 이게 정밀 타격과 전면전의 양상이 달라요. 이란은 사실상 중동의 맹주거든요. 그런데 이 중동의 맹주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다. 이거는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단히 전략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레버리지로 일종의 압박과 회유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차원에서 이란의 약간 그런 어떤 입장 선회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전면전까지는 가기 조금 어렵고 결국 이렇게 압박을 통한 좀 수위를 높여나가지 않을까. 그게 아마 트럼프의 속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된 장면을 저희가 자료 화면이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The president has shown he's unafraid to use military options if and when he deems necessary, and nobody knows that better than Iran.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음에도요, 이란 현지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요, 이게 전 세계 여객기들의 이동 상황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걸 보면은, 자, 이란이 가운데 있는데, 이란을 지나가는 여객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죠. 이란 영공만 거의 텅텅 비어 보이는데, 이 트럼프의 군사 개입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이란 당국이 영공을요, 공중 임무가 필요하다면서
폐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전해진 또 속보가 미군이 그 중동에 있는 최대 기지죠. 카타르 기지 여기에 일부 철수 권고까지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24시간 내에 미군이 이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 링컨 항모가 예. 지금 중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폭격이나 개입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이유가 미국이 그 이란의 군사 작전을 할 때 항상 네. 플랜 A, B, C를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귀해 보면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에서도 네. 미국이 같이 개입했지만 그때 항모를 3대 배치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전 우세를 그러니까 어떠한 전쟁 상황에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라는 걸 갖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데이드 공항에서 비전투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빼고 그다음에 또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핵항모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복귀해 볼 만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개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군사 목표와 유인이 뭐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좀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도대체 어디를 목표로 공격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이랑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두로를 대통령을 잡아오는 걸로 끝낼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란은 카메네이를 잡아온다고 이 이란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지금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해서 카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있지만 네. 혁명 수비대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성직자 그룹 그리고 그다음에 상인 그룹들이 같이 기득권을 해서 통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메네이를 잡아간다고 해서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과연 직접 이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건 강화 외교 측면에서 이란을 압박한 뒤에 최고의 딜, 최고의 협상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지 그거가 지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외과 수술에도 비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두로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거한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종료될 것이냐. 베네수엘라는 그럴 수 있지만 이란은 하메네이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미국이 얻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자, 그럼 대체 이란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보도록 하죠. 이란 도심의 모습인데요. 자, 곳곳이 저렇게 불에 타고 있고요. 이란 도심 한 복판의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안군들이요, 또 시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모습, 또 불꽃이 곳곳에서 발사되는가 하면은 총소리도 지금 잠깐 들으셨을 텐데요. 자, 저렇게 총소리가 들리는 현장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SNS 상에서는요, 이란군에 쫓겨서 혼비백산 도망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정부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여기에 과격 진압이 날로 갈수록 지금 심해지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즉결 처형 수준으로 무력으로 진압한다 이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법당국이 얘기를 했죠. 모든 혐의를 지금 시위대의 혐의를 모하레베 그러니까 뭐냐면 신에 대한 전쟁 행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공화국이 된 나라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게 사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형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스템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내란 행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통치한 민주공화정인데 신에 대한 대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위대에서 시위대 주동했던 사람들 지금 체포된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집행까지 될 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형 집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개입할 거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위대가 이렇게 크게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내란 행위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내란 행위에 준하는 탄압을 하라라고 해서 실탄이나 소위 말해서 지금 시위대를 억압하는 공권력에게 실탄으로 해서 억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 얘기하시는 게 그 26살 청년에 대해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멈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진짜 그걸 멈춘 거예요. 이게 있죠. 선고가 됐고 구형이 됐고 선고가 됐고 예. 집행만 안 된 상태입니다. 집행만 연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 사형 집행을 14일 날 받을 뻔한 청년이 26세의 아르판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의 집에 저기 사법부에서 통보가 갔답니다. 사형 집행은 연기가 됐다라는 걸 해서 연기를 한 것이지 예. 지금 시위대에 대한 이런 강력한 그 법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또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분이신데 자 이런 모습까지 상황이 정말 뭐 즉결처형이다라고 볼 법한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지는 상황인데 자 나라 밖에 있는 이란인들도요 이런 처참한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큰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기본적인 전화 통화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널리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거주 중이신 분인 거죠. 네, 그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미스 이란 출신의 그 유튜버이자 모델인 호다 니쿠 씨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영상을 직접 한국어로 올려서 이제 이란의 참상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했었는데요. 비슷하게 이제 해외에 거주 중인 이란인들 상당수가 이렇게 자국에서 벌어진 참상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와 안타까움을 이제 호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이 호다 니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 이란 출신으로 이란에서 있다가 한국에 이제 잠깐 방문했는데 한국이 이제 이란이랑 다르게 히잡에 대한 규제도 없고 자유로우니까 그냥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니쿠 씨와 같은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데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채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 사진을 불태워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이 영상이 저항의 상징으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뭐 파격성 때문에 이거 AI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찍은 사진 영상은 맞고요. 단지 이제 이란이 아니라 해외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포터의 작가로 잘 알려진 우리 J.K. 롤랭 같은 경우도 자신의 SNS에 이란의 인권을 옹호한다면서 자유투쟁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당신의 정체는 뻔하다라는 식의 이제 그 SNS 댓글을 올렸고 여기에 또 우리 끼어들기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씨가 이제 사실이다라는 식의 이제 짧은 댓글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실제로 뭐 인터뷰를 했지만 뭐 곳곳에서 이제 담배를 하메네이 사진에 붙이는 그런 영상들이 퍼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이 다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저항의 상징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는 이 시위가 벌어진 데에는 결국에 이게 허 교수님, 시민들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고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의 통화인 리알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다 보니까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에서 여기다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냐면 한 몇 개월 동안, 한 4개월 정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갖고 사실 이란 문제가 생활고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인 부패나 불평등을 만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없이 이렇게 미봉책만 내놓는다고 해서 사실 이란에서 이런 경제적인 민생고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난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었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은 백 의원님, 그러니까 그동안 시위가 꽤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시위는 좀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1999년에 있었던 언론 탄압 때문에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살람지라고 하는 지를 반정부 언론이라고 해서 폐쇄를 하니까 대학생들이 모였었고, 그건 이제 언론 그 의제가 있죠. 언론 탄압에 의한 저항,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탄압. 그다음에 2009년에 부정선거, 그러니까 무사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아하마디네자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것도 무사비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미나 사건도 그건 이제 히잡 시위죠. 네.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고 이렇게 종교 경찰에서 폭력을 당해서 죽은 그 사건은 여성 인권들, 여성들이 결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제한됐다면 이번 시위는 특이한 점은 경제 침체 그리고 환율 문제로 더 이상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사인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경제 관련한 그거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반대 시였습니다. 근데 복귀할 만한 사실은 오히려 친정부 성향의 상인 세력들이 상인들이 1달러에 147만 리알로 이렇게 그 환율이 되면 우리가 물건 못 팔아 유통을 할 수가 없어 해서 아예 끊기니까 상점 폐점을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유명한 거 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처럼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이전의 시위들은 다 그 소위 말해서 그거 특정 그룹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먹고 사니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17개 주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31개 이란 전역에서 시작됐고 197개 도시 그리고 60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시위로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나 보죠, 이란에서는. 왜냐하면 이란은 저항 경제입니다. 미국의 뭐랄까 그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국경을 열어서 물건을 뗄 수 있게 이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지하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 세력은 필연적으로 정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친정부 성향을 띠는 상인 세력까지 등을 돌려버리게 만드는 그 정도의 경제난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허 교수님. 이란 정부가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민심 좀 달래려고 무슨 수를 썼을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아까 그 보조금 지급하겠다라는 거 1인당 10,000원 정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돈으로 10,000원. 10,000원이요. 근데 그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계란 한 100알 정도 혹은 고기 붉은 류의 고기 한 1kg 정도 살 수 있는 요 정도 돈을, 살 수 있는 돈이요? 저만큼을 사실은 지급한다고 하면 그게 근원적인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근원적인 해결책이 당연히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저희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얻는데 1,000원이 들었다고 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1달러를 얻는데 예를 들어 10년 후가 되는데 44,000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정도예요? 공무원들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이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지 체감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촉발한 시위 또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등을 돌리게 된 데에는 이란인 그럼 경제가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수준이길래 그런지 저희가 현지 영상으로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مثلا تخم مرغ ما حدود یه هفته پیش 220 میگرفتیم الان خریدیم 350 صبحی خریدم 350 همین جنس‌های دیگه هم همینجوری پلیس روغن اینا برنج همینجوری رفته بالا.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샀던 계란이 지금 다시 사려고 보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또 유튜버가 이란 현지를 또 가가지고요. 한번 얼마나 어려운지 현지에서 우리 돈 1만 원, 10,000원으로 하루를 지내는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진짜 조그만데? 키로에 9만 토만. 찬데? 18. 아, 맞지? 이거 사자. 데일리 맘는. 카드 지갑 같은 거 있네? 제가 카드 지갑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인 로트판. 한자. What American?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요즘 한 10,000원 정도 들고 가면은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힘들겠지만 이걸 이란에 가져가면 과일도 사고 택시도 타고 식사까지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행객 입장에서 보면야 좋겠지만 이 자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게다가 이제 월급도 뭐 거의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리아화라 가치는 계속 폭락을 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리알화, 그 나라의 통화, 이란의 통화로 받는데
이란에서 사실은 사고 있는 생필품 중에 많은 부분이 수입품입니다. 근데 수입품은 또 달러로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리알화 가치가 달러 대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네. 수입품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계속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물가는 점점 그러니까요. 비싸지지? 예. 이게 결국은 생활고라는 세 글자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자 이번에 시위를 보면은요 이렇게 10년간 44배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구호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아니 저렇게 계속 외치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는 이 사람 누굽니까? 이란의 마지막 왕자죠. 예. 그러니까 1979년 이란 혁명을 통해서 팔레비 왕조가 그 멸망하게 되는데 그 팔레비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명을 가 있다가 예.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구심점 역할, 시위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비극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분은 이 팔레비 왕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부정부패로 이미 국민들이 혁명, 탄핵을 한 그 왕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란의 대체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학에서도 네. 얘기하지만 안티테제로 그냥 그 사람을 비토하는 감정으로는 절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악을 선택하려는 그런 건가요? 차악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팔레비는 거의 50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네. 수권 능력도 전혀 없고 이란 내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없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화를 끝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때 우리가 영친왕의 후손을 모셔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자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의 몇 명이 그걸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되게 하나의 비극은 지금 좋게 정권 교체가 무르고 이길 수 있는 상황에 구심력이 돼줄 수 있는 리더나 인물이나 수권 세력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오죽하면. 자, 저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대체 과거의 이란 모습은 어땠을까? 이것도 슬슬 궁금해집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지금이랑 뭐 많이 달랐고요. 예. 뭐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좋을 테니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64년의 이란의 모습인데요. 흑백이긴 하지만, 1964년. 예. 네, 흑백이긴 하지만 2층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리고 번화한 거리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1970년대 이제 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테헤란의 별명이 예. 중동의 파리였어요. 이때가 70년대인데 네. 굉장하네요. 네, 70년대면 사실 국민 경제 소득이나 경제 성장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 때였고 뭐 모습으로 당장 보이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것 이런 페르시아 왕조의 이제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장식을 한 모습인데 예. 중동의 어떤 화려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볼 수 없는 이런 자유로움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1970년대 예. 이슬람 혁명 이전에 이제 이란의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예요? 네. TV 광고? 네, TV 광고인데 예. 지금 보시면 차 광고인데 지금 여성들이 히잡도 안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민소매 셔츠 입고 있고 치마 입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장이 굉장히 자유롭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영상만 없으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죠. 다른 영상도 하나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군요. 네, 이거는 역시 이제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TV 광고 이제 예. 팔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고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복장이 굉장히 자유롭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은 그 시위대 현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랑은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못 살다가 계속 못 살면 사람들이 네. 적응을 하거든요. 적응을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원래 잘 살았던 데가 못 살게 되면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70년대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70년대 대한민국이랑 비교해 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는데 이게 반세기 만에
신정 국가 이런 여성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한 그런 국가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크게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란 모습이라고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 과거의 이란 얘기지만 1970년대 생각을 하면은 우리랑도 상당히 인연이 깊어요. 생각해 보면 그 테헤란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거의 유일하게 외국 수도의 이름이 도로 이름으로 쓰여진 게 테헤란로고요. 이게 1977년에 이름이 테헤란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당시에 강남 개발 한복판에 있는 가장 큰 도로였었습니다. 네. 그 테헤란이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서구화, 근대화의 산물이기도 하고 197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중동 오일 크라이시스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막 비싸서 또 굉장히 이란이 잘 나가던 경제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테헤란로로 붙이고 그게 한국 이란 수교 15년 기념하는 네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도 왕복 한 4차선에서 6차선 정도 되는 테헤란에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이름을 서울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요? 이란 여기군요. 테헤란 서울. 주재 서울 대사관, 그 한국 대사관도 저 근처에 있고요. 뭐 그런 데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서로 그래요? 이름을 교환한 그런 의미 있는 일도 있었죠. 5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또 우리가 이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게 또 새롭게 또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70년대에 정말 소위 말하는 잘 나갔던 그 이란이 왜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 저희가 전문가들과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몰락했다는 겁니다. 대이란 제재라는 건데 이것은 일단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To impos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upon Iran. It's better dealing with those bad guys than if we're dealing with the bad guys and the nuclear bombs on the table. We're confronting rogue regimes from Iran to North Korea.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혹시 근데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이 미국의 제재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최근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길래 지금 이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제재 역사가 지금 한 50년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1979년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슬람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왕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혁명 때문에. 이래서 요거에 반발하는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너네 제재, 이래서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됐고요. 1980년대 중반에 가면 이제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무기 수출 이란에 안 돼. 그리고 이란의 외국은행 대출 같은 거 해주지 마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95년 되면 클린턴 행정부 때인데 이란에 대한 모든 무역을 다 금지시켜 버리면서 외국 기업까지 이제 이란이랑 거래하지 마 이렇게 제재 수위를 높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핵 합의로 들어오면서 우리 핵 개발 같은 거 이제 속도 조절할게, 좀 자제할게라고 하면서 경제 제재가 일부 해제됐다가 요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온 2018년에 미국이 요 핵 합의에서 빠지면서 자, 이란 다시 제재. 그리고 더 세졌군요. 네, 더 세진 제재가 지금까지 또 트럼프 지금 2기잖아요. 예, 그 제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틀어지면서 이란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2015년에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가 됐을 때 환율이 1달러당 32,000레알이었어요. 지금 147만 레알이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44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을 하면서 경제 제재를 했고 2025년에 임기 두 번째 임기 시작하기 전에는 70만 리알 1달러랑 근데 지금 거의 2배를 또 이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거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을 잡을 때마다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최대 압박 전략을 하면서 지금 이란을 궁지에 몰아붙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지금 이란을 궁지에 몰린 거의 핵심 변수는 누구였냐라고 하면 이란의 정책 실패도 있겠지만 저는 그 최고의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이란 강압 정책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란 상황을 트럼프가 군사 개입하고 이런 상황인 거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란 경제가 이렇게가 몰락하게 된 데는 또 비단 제재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세 가지 환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가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이란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하냐에 따라서 물건들을 이렇게 칸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수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네. 세 가지로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생필품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고기라던가 설탕이라던가 약품 이런 거 있어야 네. 되잖아요. 생필품에 적용하는 공식 환율이라는 게 있고요. 이 환율이 가장 쌉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이란에서 예.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물건을 싸게 수입할 수 있는 환율이에요. 네. 그 다음이 뭐냐면 중간 환율이 있어요. 요거는 생필품 중에 약간 덜 필요한 것들. 그래서 뭐 화장품, 담배, 아니면 뭐 카메라,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하는 환율인데 요거는 공식 환율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있는데 네. 요거는 사치품 같은 거 수입할 때 적용되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인데 공식 환율에 비해서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다가는 우리 생필품 수입할게라고 쿼터를 받아갖고 네. 일부를 딴 걸 수입하는 거예요. 아, 돌려서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암시장에다 내다 팔면 예. 훨씬 더 마진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생필품 같은 거 공급하는 게 네. 딸릴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네네. 이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여기 있는 일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건이 귀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환율로 또 통제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역으로 이게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환율이. 자, 이런 세 가지 환율 좀 특이한 정책이긴 한데 우리로서 생소한.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란 경제가 몰락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까요? 혁명 수비다. 아니 경제 얘기하는데 이거 부대 이름이거든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좀 특이한 체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정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란에도 선출 권력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의회가 있는데 그 위에 신정,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통치한다 해서 구조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감시 체제가 하나 있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군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군부는 문민 통제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이 군을 통제하는. 근데 이제 이란은 군대도 이란군이 있지만 그 이란군 위에 이 신정 정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 또 있어요? 그게 혁명 수비대입니다. 근데 혁명 수비대가 더 많은 더 좋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혁명 수비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란 혁명의 유지를 받드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받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군대인데 국민의 군대도 있지만 혁명을 수호하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수호하는 군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뭘 하냐면 지금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소위 말해서 그 경제 제재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대항하는 우리만의 저항 경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암시장이나 지하시장으로 유지가 되는데 어찌됐건 물건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율 정책을 저렇게 삼중으로 쓰면 그걸 감시 감독을 하는 세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거, 그러니까 물건을 들여오고 관세나 그런 보도 컨트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주로 혁명 수비대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그래서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GDP의 20%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해도 20%를 차지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암시장이나 뒤에 리베이트 받는 것까지 합치면 그거보다 더 하겠죠. 아, 그러니까 경제를 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정부패까지 있는 혁명 수비대 조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옥죄고 잘못된 환율 정책에 또 군대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삼중고가 겹쳐서 지금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은 이거예요. 트럼프가 과연 군사 개입을 할까 이건데 오늘 속보만 보면은 머지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24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또 이란 시위대를 겨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관을 장악하십시오. 지원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또 이란 내에 있는 자국민들의 대피 명령까지 내리기도 했고 다른 나라들, 이탈리아라든지 뭐 폴란드 등 이런 나라들도 이란을 좀 떠나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허 교수님, 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은 정말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가능성이 약간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마두로 대통령을 그대로 생포해 오면서 미군에 아무런 피해 없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 같은 걸 굉장히 외국에서 지금 높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그 자체가 저는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초입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란 영공을 이란 정부가 지금 비우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란에서 굉장히 가까운 카타르의 기지에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 병력들을 빼서 뭔가 안전한 데로 대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던가 이게 이란의 작전이 임박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트럼프 정부나 트럼프의 마가 진영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고립주의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지상전을 전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내적인 저항이 많은 상황인 걸로 오히려 알고 돈을 쓰게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칼집에 있는 칼날을 쓱 보여주면서 내 말 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실제 실행에 옮기기에는 트럼프가 이미 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얻은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네. 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군사 작전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에는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타격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난해 6월이었죠. 그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12일 전쟁, 내지는 뭐 미사일 전쟁이라고 불렸던 이 전쟁에 이제 미국 개입하면서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에 있던 핵시설 세 군데를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GB-57이라는 벙커버스터로 이제 공습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개입을 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때도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이제 귀환을 했던 사실이 있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이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의 가장 최종 해결책은 군사력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방에 이제 정리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 문제도 마두로를 생포해서 데려오면서 이제 본인의 컨트롤 안에 통제를 넣었었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거나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또 가상 영상이라는 점, 맞습니다.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떨어지는 게 이제 GB-57이라고 부르는 벙커버스터고 지상 지표면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을 이제 무게와 속도로 뚫고 들어가서 수십 미터 지하에 있는 이제 그 감시 목표물을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혹시 짧게 여쭤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군사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도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원유 쪽에 수급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항상 호르무즈 해협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란 아까 말씀해준 국경 수비대가 갖고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원유 중에 중동산 비중이 70% 정도 되고요. 그 중동산 비중 중에 99%가 호르무즈로 오거든요. 그러면 원유 수급, 원유 가격 이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과 함께 이란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안 기자, 국제부 성혜라 기자 나왔습니다. 야, 미군이 항공모함까지 이동시켰다. 정말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겁니까? 네, 항공모함이 한마디로 움직이는 군사기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미국이 남중국해에 배치했던 항공모함을 중동 해역, 즉 이란 앞바다 쪽으로 보냈다는 외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항모 배치가요,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역인 카리브해에 제럴드 포드 항모 한 척을 보냈는데요. 한 달 반 뒤 모두 아시다시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극적으로 펼쳐졌죠. 만약 항공모함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을 견제하던 핵심 전력을 이란 앞바다로 보낸 건데요.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다.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말 이제 베네수엘라 사례도 보고 하면 네. 이란 정권도 위협을 느끼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항공모함 한 척이 대체 무슨 의미냐? 웬만한 중소국의 국방력보다 더 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언급된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항모가요. 무게가 10만 톤급에 또 80대가 넘는 항공기가 탑재돼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또 이지스 구축함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이란이 서방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똑같은 에이브러함 링컨 항모를 보냈는데요. 당시 에이브러함 링컨 항모가 등장하면서 결국 이란의 봉쇄 위협이 실행되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이 해협에 등장을 한다면 제재로 숨이 막힌 이란의 원유 수출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앞서 제일 궁금했던 이 내용. 군사작전이 시작된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군사적 선택지가 넓어진 건 맞습니다. 이 항모에 탑재된 전투기를 이용해서 미국이 미사일 발사나 정밀 공습 같은 군사 행동이 가능하겠죠.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유조선 납포 또 해상 통제 강화 같은 압박 카드도 일단 꺼내볼 수는 있습니다.
유럽도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네. 어때요? 중동 해역에 정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을 분위기입니까? 여러 외신이나 전문가들 평가 종합하면요. 일단 당장의 군사적 작전에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만 고려 대상이었던 군사작전이 할 수 있는 단계로 옮겨간 건 분명합니다. 그동안 군사작전이 선택지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남중국해에서 중동 해역까지 이 항모가 이동하는 데만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일주일이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자, 미 국방부의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링컨호는 2년 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중동에 배치됐던 항공모함입니다. 중동 지역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기지 역시 일부 병력에 철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모든 전개가 예방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감행하기 직전 취했던 조치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역시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자국의 영공을 5시간가량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경고해온 이란 공습이 임박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조치는 상황 전개를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아서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김무식 교수님. 예, 사실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압송해가지고 미국 연방법정에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지금 이란의 이른바 반정부 시위가 지금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항공모함 전단까지 중동에 급파를 하고 또 이란도 영공을 폐쇄했을 정도면은 이게 군사적인 충돌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충분히 나오는데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어떻게든 한번 손을 보겠다. 그리고 이란이 사실은 중남미 지역의 베네수엘라가 반미의 선봉에 있었던 국가라고 한다면 중동 지역의 반미의 선봉의 국가는 바로 이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실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한번 혼을 내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데려올 때 그 명분과 지금 이란의 국내적 시위 상태에 그 이른바 군사적 도발을 해서 이란을 침공에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두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미국 내의 연방 검사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잡아왔다는 거고 선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반정부 시위라는 것은 이란 정권과 이란 국민들 사이에 지금 충돌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살상이 났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살상이 대규모로 됐을 때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개입의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인도적 개입이라는 건데 그렇죠. R2P라고 그래서 보호 책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R2P라는 것이 어느 정도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 유엔에서도 그렇고 국제정치학에서 논란이 많은데 과연 이란에서 저 정도 있는 지금 반정부 시의 격화를 이유로 해서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군대를 끌고 들어간다? 저는 아직은 시기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조금 더 상황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건은 지금 이란 내의 그 내부의 그 정치 상황이 과연 수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일로가 돼서 정말 대규모 살상 사태가 날지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대량 학살 수준이에요. 정부군이 시위대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과 확인 사살하고 있고 20대 여대생이 정부군이 쏜 실탄을 맞고 머리에 실탄을 맞고 숨진 사례도 나오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란인들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정부군이 끝끝내 시민군들을 다 잔인하게 제압하고 나서의 위장된 평화겠죠. 과연 국제사회가 그냥 두는 게 맞는가? 자, 링컨호가 이동하고 있는 지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남중국해에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동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미군이 이 군사 조치를 취할 때도 항공모함부터 일단 갑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많은 전략 자산들이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항공모함 쪽으로 군사적인 시선을 돌린 후 진짜 비밀리에 군사 작전을 단행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형태라서 항공모함은 무조건 전개가 되는 형태인데, 자, 에이브럼 링컨호의 특징 한번 보시죠. 김무식 교수님. 네.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일단. 네, 그렇죠. 사실은 저렇게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의 가장 큰 원천은 저 핵항모입니다. 네. 전단을 꾸려가지고 거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항모가 배치된다는 것은 군사적 작전의 암시를 의미하거든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올 때도 사실 항모가 가서 저 배치가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에이브럼 링컨호 항모를 저 중동에 급파했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행동을 암시하는 명확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서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시위가 좀 멈췄다, 그리고 살해를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정확히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학살이나 인종 청소나 이런 대량 학살이 있을 때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게 또 하나 표현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을 일단 보내놓고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과 그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유럽에서도 자국민에게 이란을 떠나라고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영국은 테헤란 대사관 폐쇄시켰고 프랑스도 비필수 인력 철수 명령을 내렸고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도 자국민 철수 권고를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란의 어떤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되고 정부군의 무력 진압 수위가 더 올라가고 미군까지 군사작전을 펼친다면 일단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유럽 국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희생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종군 기자들도 종종 희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각국에서는 일단은 이란을 떠나고 봐라 이렇게 지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항공모함이 어떤 데냐면요.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 그 하나만으로도 그걸 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국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란하고 미국의 저 뭐 에이브럼 링컨호하고 딱 그렇게 싸워도 아마 링컨호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부터 시작해 전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력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지 모르지만 10,000명은 넘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10,000명 넘는 자국민을 학살한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이미 1월 8일부터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시위대에 대해서 발포를 하면 우리가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월 11일에도 만약에 이란 정권이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은 도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1월 16일인데 지금까지 그 들려온 외신만에 의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피해를 갖다 입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이 그 뭐 관여한 거는 시간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미 미국은 이란을 공격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이란이 그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의 B-2기 날아가가지고 GBU-57인가 그 폭탄 투하해가지고 아예 그 이란이 그렇게 오랫동안 구축해놓았던 그 핵시설을 초토화시켰었잖아요. 그 결과로 이번 시위도 일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누구라도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저렇게 무도한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타도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We've been told that the killing in Iran is stopping. It's stopped. It's stopping. And there's no plan for executions or an execution or execution. Does this mean military action is now off the table against Iran? We're going to watch and see what the process is.